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연금공단, 기관이 계속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 7월 달에 국민연금에서 50조 매도 폭탄이 쏟아진다, 초긴장을 해야 된다, 나흘간 벌써 1.3조 원 던졌다, 요런 기사들에 잠시 대피해 있어야 하나요? 일단 팔고 봐야 될까요? 요런 질문들도 주시고, 올해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100조 넘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수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약간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주가가 우하향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 무시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도 기관 외국인은 우리가 투자할 때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어떻게 봐야 할지 평생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틀,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주식 시장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구독자님들,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자본가들을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다 양복을 입고 묵직하게, 근엄하게 이렇게 원형 극장 같은 데서 딱 앉아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나 국민연금, 기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삼성전자 일가, 이재용 씨나 이부진, 홍라희 씨, 이런 분들은 쉽게 주식을 사고 팔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고 그냥 오랫동안 움직임 없이 딱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시장, 주식시장,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 소란스러운 무대에는 이렇게 투기꾼들이 매일같이 살게요, 팔게요, 살게요, 팔게요, 가자 하면서 왁자지껄 정신없이 서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진짜 찐 자본가, 진득한 자본가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한 번 사놓으면 팔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눌러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소란스럽게 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진득한 투자자들, 자본가들 중에 국민연금이 갑자기 저 팔고 나갈게요 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모두가 놀랍죠. 국민연금 진득하니 앉아있는 우리 자본가 패밀리였는데 왜 팔고 나가지? 이렇게 되면은 저도 약간 놀랍니다. 국민연금 왜 팔지? 그래서 저라면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국민연금 씨, 왜 갑자기 팔고 나가나요? 했을 때 이번에 국민연금이 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을 판다고 했죠? 전부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1년 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코스피 자체가 2배,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100만 원 가지고 있었다면 그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정도만 내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싶었어.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너무 오르면서 40%, 50%, 60% 됐으니까 나는 좀 밸런스 있게 국민들의 연금을, 국민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데 너무 코스피 쪽으로 치우쳤네? 그러니까 리밸런싱, 너무 커진 쪽을 팔고 뭐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이 밸런스를 다시 맞추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판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지금 현실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죠? 왜 파는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코스피가 문제가 있어서 파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국민연금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사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찐 자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사정 있으시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하면서 딱 문을 열어주고, 아, 좀 어차피 팔 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더 모을게요, 이왕에.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너무나도 꿀통이고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개인 사정상, 아, 나 지금 뭐 병원 가야 돼서, 아, 지금 아들이 뭐 결혼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팔고 나갔다가 어차피 다시 온다고
그렇게 급하게 팔고 나간다면은 진짜 찐 자본가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파는 거, 급하게 파는 거 받아주는 거죠. 부동산의 경매어더 같은 겁니다. 아, 나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팔아야 돼. 내가 싸게 살게. 게이드?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세요. 이게 2006년자 20년도 더 된 그런 기사입니다. 이때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3년치 최저다, 53%까지 떨어졌다. 이때도 외국인 지분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때도 50% 라인을 항상 지키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쭉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가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게 거의 16년짜리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비중 변화가 크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옆에 이 숫자를 보면은 많이 떨어져 봤자 45% 라인이고 오르면 60%. 그러니까 대략 평균 50% 정도는 항상 외국인들이 진득하게 장기 투자하면서 들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외국인들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냥 언론 말만 듣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다, 폭탄이다, 문제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속아서 외국인에 쫄아서 못 샀다면은 올해 어떻죠? 올해 삼성전자만 2배 이상 2.5배가량 올랐고 SK하이닉스만 올해만 해도 3배,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냥 코스피 지수에만 투자해도 2배가 올랐는데 그냥 이 외국인 수급에, 본질적이지도 않은 외국인 수급에 쫄아서 못 샀다면은 이런 수익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단 한 번도 외국인 따라 사세요, 외국인이나 기관 따라서 위험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보고 투자하지 단기적인 가격 변화, 누가 옆에서 옆집에서 사고 팔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옆집에서 본질을 모르고 사고 팔면은 오히려 저거 뭐야, 왜 팔아? 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저 사람이 판다고 해서 나도 팔아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별로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연금 수장도 어제 7월 1일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숫자다. 74조 매도 폭탄설, 일부 비전문가, 언론이 공포를 조장한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도 폭탄 가능성 제로다. 수치부터 틀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always 자본주의가 끝날 때까지 단타 치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정신없이 투자하는 사람, 투기꾼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조용하게 묵직하게 들고 있는 장기 투자하는 찐 외국인들, 이런 기관들, 그리고 삼성일가,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묵직하게 있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사고 팔아도 결국 돈 버는 건 우리다 하면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다. 우리도 이쪽 편에 서서 자본가의 본질의 편에 서서 자본가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일개 투기꾼 되지 말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웬만한 주식들 다 그냥 눌러앉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만 34년을 들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29년,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 22년, 웬만한 거 다 10년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한 번 사면은 그냥 눌러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 편하게 수행하듯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제자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정석적으로 워렌 버핏의 그런 가치를 이어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삼전 닉스 절대 팔지마 하면서 워렌 버핏 제자의 경고를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 마음 편안함 강화하고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낙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워렌 버핏이랑 단둘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친해진 이후에 그 이후로도 교류를 많이 해서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 운용을 엄청나게 잘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잘 거둬서 워렌 버핏 제자로서 그리고 자산 운용사로서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으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팔지 말아야 할 기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보유했어야 할 기업들이었는데 원칙을 어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해서 돌이켜보면 뼈저린 실수였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분들 많죠. 한 7, 8만 원에 샀다가 오랫동안 5만 원, 4만 원대에 물려 있다가 7, 8만 원 오니까 확 본전에서 그냥 냅다 털어버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가버리네. 아깝다. 파브라이가 두 회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독점적 구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많은 업체가 경쟁하는 치킨 게임 양상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의 빅3 체제로 재편됐다.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특허 장벽을 넘어야 하고 수천 명의 핵심 엔지니어를 확보해야 하며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는데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사실상 제4의 플레이어가 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전 세계를 이 세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 반도체의 큰 그림,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필수 시청 영상으로 이미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골드러시에 필요한 곡괭이를 파는 사업에 비유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 수혜를 가장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팔 이유가 없다. 전혀 팔 이유가 없다. 이분이 뭐 외국인들이 파니까 국민연금이 파니까 파세요? 이런가요? 전혀 아니죠. 본질을 보고 반도체 산업을 보고 전혀 팔 이유가 없다. 반도체 업황의 좋은 시기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본다. 자, 투자 원칙 나오죠. 주식을 가격표로 보지 말고 기업의 일부로 생각해야 된다.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평생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좋은 기업을 사면은 끝까지 실적이 꺾일 때까지, 대세가 꺾일 때까지 잔잔하게 들고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외국인 기관 무시해라 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3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저는 두지 않는다 하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과거 영상들은 조금 지금 비공개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중요한 영상들만 지금 회원 전용으로 다시 공개하고 있다는 점 또 언급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참고만 하자. 그저 그들은 우리의 동료 주주일 뿐이다. 그래서 딱 진득하게 앉아 있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판대 왜 팔지? 그 이유를 보고 정말 회사에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 나도 팔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지만, 그냥 리밸런싱 차원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판다? 그러면은 오케이, 본질에 영향이 없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또 총정리, 또 이렇게 심플하게 다음 영상에서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 부분 지금 7월 맞이해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먼저 다뤄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친애하는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